비토르 페레이라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번 시즌 네 번째 감독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이미 지난 주중 터키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3점차 대승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데뷔전은 아니지만 홈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였는데 상대가 안타깝게도 지난 시즌 우승팀 리버풀이네요.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솔직히 조금 기대했거든요. 썸네일까지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 썸네일은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토르 페레이라 이야기 먼저 하자면 그가 울브스가 아닌 노팅엄 포레스트의 감독으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울브스에서 개막 후 10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하며 팀을 강등권으로 내몰았고 경질당하고 야인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팅엄은 션박이 내치면서 임시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림피아코스에서 마리나키스와 짧지만 인연이 있었던 비토르 페레이라를 새로운 소방수로 앉히면서 리그 잔류 경쟁과 유로파 리그에서 최선의 결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VAR과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88분 은구모아가 공을 올렸고 에키티케가 헤더를 시도합니다. 사실상 들어가는 공을 노팅엄의 오르테가가 걷어냈고 아이나가 재차 걷어내는 공을 리버풀 메갈리스터가 몸빵으로 가져다 대며 골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웃기게 들어갔는데 메갈리스터의 투지가 진짜 대단했고 오르테가는 팀을 한번 구했으나 결국 실점을 허용합니다. 아이나는 억울할 거야. 이런 건 그냥 사고야 사고. 액땜했다고 쳐야지 뭐. 그런데 VAR 결과 메갈리스터가 팔을 써서 골을 만들었다는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었고 비토르 페레이라는 생명연장 슬롯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흘러나오는데 96분 소보슬라이가 올린 공을 반다이크가 헤딩 이번에도 오르테가가 골을 막아냅니다. 오르테가는 할만치 했어 정말. 하지만 이번에도 가칼리스터가 리바운드된 공을 재차 밀어넣으면서 결국 1대0 스코어를 만들고 리버풀이 승리합니다. 리버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날 경기에서 리버풀 전체 선수단 좋았나? 아니거든요. 전반은 그냥 노팅엄에게 주도권 내주고 경기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날 노팅엄 홈이라서 노팅엄 유니폼이 붉은색, 리버풀이 흰색이었는데 컴에 보니까 빨간색이 노팅엄이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럴만한 경기이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했고 후반에는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 노팅엄이 이날 전반부에 잘한 게 앤더슨, 쌍가레 그리고 전방의 깁스화이트까지 3명의 중앙 미드진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대단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비르츠 대신으로 나온 리버풀의 커틴스 존스와 흐라벤, 메가를 압도한 건데 특히 커존이 거의 활약을 못하면서 중원이 노팅엄의 놀이터가 됐단 말이죠. 이에 대응해서 리버풀은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소보슬라이를 미드진으로 올리면서 리버풀도 중앙의 장악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 세서 우리 이번 시즌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비르츠 솔직히 언젠가는 적응하고 잘할 줄은 알았지만 초반에 비르츠 어리버릿할 때 리버풀 엄청 놀렸잖아요. 레알에서 욕먹는 알론소랑 묶어서 허위매물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런데 비르츠 없으니까 리버풀 중원은 공이 아예 안 돌던데 창의성이고 자시고 그냥 소유가 안 되는 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못했어요 이건데 이 다음부터는 리버풀 칭찬만 할 거라서 여기서 언급하고 가면 살라 마탱이 같고요. 각포 그냥 네덜란드 강목이었고요. 커존은 리버풀 수준 아니더라고요. 비르츠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복귀 일정이 안 나온 상황인데 혹시라도 비르츠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공격진에서 답답함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하는 리버풀입니다. 돌아와서 일단 골 넣은 가칼리스터 한동안 가칼리스터 찬양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두 번의 VAR에서 보여준 그의 투지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괜히 월드컵 위너가 아닌 게 승리에 대한 DNA가 있다. 메시의 선한 영향력 이런 게 느껴지는 게 클러치 순간의 위치 선정과 그 도전이 괜히 월드컵 위너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골도 취소된 거 사실 되게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다고 하고 이기기도 했으니까 어찌저찌 넘어간 거죠. 슬롯 생면 연장시켜주는 메갈리스터였고 반다이크와 코나테, 알리송 수비 라인도 좋았습니다. 전반에만 노팅엄의 통짜 2개 있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오도이가 알리송과 1대1 상황 만들었는데 알리송이 슈퍼세이브 보여줬죠. 이고르 제주스도 허친슨의 기가 막힌 전방 패스로 알리송과 1대1 나올 뻔했는데 반다이크가 더 기가 막히게 차단했습니다. 반다이크는 결승골에서도 헤더로 첫 번째 슈팅 가져가면서 골에 관여했으니까 공수에서도 제 역할 한 거죠. 코나테도 수비 라인에서 단단하게 지켜냈고요. 이게 한 경기에서 나오는 수비 스탯이 맞나 싶긴 한데 이러다가 코나테 레알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소보슬라이가 정말 대단했다고 보는데 이번 경기도 결승골 기점이 되는 크로스 소보였고요. 측면 중앙 할 것 없이 본인 역할 다 했습니다. 공격에서는 기회를 만드는 창의적인 패스를, 수비에서는 준수한 경합 능력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가끔 간과하는 게 소보가 공미잖아요. 라이프치히에서도 공미로 피어난 재능인데 지금 중앙 라인에서 안 뛰는 곳이 없고 오른쪽 풀백까지
뛰니까 이번 시즌에 소보 없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요즘 소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번 라운드에서 제임스 밀러가 리그 654경기 출전으로 프리미어리그 출전 신기록을 세웠는데 축하합니다. 밀러도 중앙과 측면 수비까지 다 수행하면서 팀에서 사랑받는 자원이었단 말이죠. 소보도 중앙과 측면까지 소화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데 심지어 킥이 기가 막히잖아요. 거의 자연재해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프리킥은 전부 소보가 찼어야 한다고 보고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서 여차하면 중앙 수비도 세울 수 있는 자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올라운더로 뛸 수 있는 헝가리 유성철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중에 또 봐야 하는 한 가지, 이번 경기 지표인데 전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전반,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전체 슛. 노팅엄은 12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리버풀을 몰아세웠고 반대로 리버풀은 2개의 슈팅으로 버텨내기 바빴습니다. 이 말은 즉 무슨 뜻이냐? 노팅엄의 골결이 그지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노팅엄의 공격수에게 시선이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번 시즌 노팅엄의 최전방은 다소 익숙하지 않은 존재, 이고르 제주스입니다. 지난 시즌 돌풍의 주역이었던 크리스 우드가 무릎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을 당한 상황에서 이고르 제주스는 책임감 있게 노팅엄의 최전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고르라는 이름 진짜 많지 않아요? 이고르 제주스, 이고르 투도르, 이고르 티아고, 그리고 그냥 이고르도 있고. 궁금해서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북유럽 신화 속의 신의 수호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고 보니까 좀 날것의 느낌이나 바이킹처럼 약탈하러 다닐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이고르 제주스는 다른 리그 약탈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유로파 7경기 7골로 확실한 골게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선 리그에서 26경기 2골 1도움으로 아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출전 시간도 1500분 이상으로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격 포인트가 3개라니 팀의 간판 공격수로는 많이 부족하죠. 직관적으로 이고르 제주스의 스탯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면 지난 시즌 크리스 우드는 리그 36경기에 출장해서 20골, 3개의 어시스트를 넣어줬으니까 현재 리그 26경기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제주스는 남은 12경기에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지 지난 시즌 우드와 같은 포인트를 올리는 건데 약간 밖에서 떵떵거리는데 막상 집에 오면 힘이 없어지는 우리네 가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쓰러워지기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노팅엄 팬들은 열불이 터지겠죠. 그래서 겨울에 나폴리에서 급하게 임대로 데려온 루카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데 피지컬은 크리스 우드 느낌 나니까 이탈리아 우드 느낌 내면서 지난 시즌 같은 즐거운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감독 누누 아니고요. 공격수도 우드 아니니까 막막함이 살짝 있네요. 후반 지표는 전반과 확연히 다른 게 리버풀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반에 골을 넣지 못한 업보겠죠. 후반에 유효슛 자체가 0개니까 전반과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건데 전반에 압도했던 중앙은 활력을 잃었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었던 측면의 허친슨과 오도이는 평범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이기는 했는데 조금 앞선 시점으로 돌아가서 노팅엄은 지난 주중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3점차 승리를 하면서 유로파 8강을 눈앞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라인업과 리버풀전 라인업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수들이 지쳤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페네르바체가 어디 동네 뒷뜰도 아니고 터키 원정인데 2700km 한 5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이걸 다녀온 건데 체력이 온전하면 그게 더 이상하긴 하죠. 사실 비토로 페레라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데뷔 경기가 유로파 16강이니까 컵대회 특성상 한 경기 한 경기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겠죠. 그리고 리그 데뷔전이 홈이고 리버풀이라는 점에서 최선의 카드를 선택했어야 했을 겁니다. 노팅엄은 주전급 선수와 후보 선수의 차이가 꽤나 크니까요. 그래서 전반에 반드시 골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골을 못 넣는 바람에 후반에 플랜이 꼬이다 못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 봤는데 앤더슨과 쌍가레입니다. 앤더슨은 뭐 지금 리그에서 침 안 발라둔 팀 없는 검증된 자원이니까 넘어가고 쌍가레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쌍가레 좀 그냥 그런 평범한 미드필더라고 평가했거든요. 아인토벤에서 한참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을 때도 빅클럽이 아니라 노팅엄으로 이적하는 거 보면서 아주 대단한 재능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그가 PSV에서 보여준 재능을 다시금 개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출전 시간 먹어주고 있고요. 수비 지표가 꽤나 좋은 게 활동량도 좋고 쫀쫀한 수비도 보여주고 지난 시즌 예이츠가 했던 역할을 쌍가레가 차지한 걸로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노팅엄의 중앙 라인도 상당히 단단하네요. 이번 경기에서도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쓸어담는 수비와 간간히 나오는 창의적인 패스까지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었는데 확실히 후반에는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주중 경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휴식 후에 주말 경기에서 활약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이츠 참 좋아했는데 주전에 밀린 거 좀 아쉽네요.
경기는 리버풀이 승리하면서 리버풀은 소중한 승점 3점을 획득했고 첼시와 동률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강등권의 웨스트햄이라는 점에서 런던 더비를 준비하는 첼시와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승점까지 올라왔네요. 노팅엄은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웨스트햄과 한 경기 차, 가시권도 아니고 거의 뒤통수에서 숨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경기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만난다는 점에서 다시 승점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의 다음 라운드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